여기도 보면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스름한 그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프랑스 안개 땅에서 속에서. 안 보일 때를 막 개와 늑대 구별이 안 되는 시절.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근데 짧은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네. 거의 대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매일매일이 개와 늑대의 시간 같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할 때 투자의 적기라고 착각들 하시거든요. 뭔가 확실할 것 같을 때. 그때 항상 뒷북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들어가는 길에 했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대응하는 과정이 돼야지 후행제로 따라가면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오답 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생각하면서 쓴 건데 네, 대다수는 뒤에 가면서 해설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논리가 되게 약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 대다수니까 투자라는 거. 그렇죠.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제가 개가 저게 늑대가 아니라 개라고 생각하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어쨌든 늑대라고 생각하고 피해야 되는 불이라도 막아야 되는 순간 그걸 좀 더 희미한 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뭐 정보를 캐야겠죠. 네. 근데 대단히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참 선명하지 않다는 게 뭐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었죠, 저도. 근데 대략 그랬을 때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극단에서 극단으로 간다. 뭐냐면 그랬을 때 딱 시장 옆을 보면 그게 보여요. 옆을 보라고요? 옆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아까 말했지만 결국 대중들이 그때 듣기 싫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가. 그때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가. 자꾸 생각해보고 그게 관련된 데이터가 어느 게 더 훨씬 그럴싸하게 들리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 좋다고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인다면 이게 좋은 게 맞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잠깐 은연중에 말씀해 주신 게 인기 없는 반도체라는 표현 잠깐 쓰셨어요. 그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거 외에도 얼마 전에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뷰를 이제 긍정으로 바꾸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늘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거 뭐 사람들 뭐 다들 뭐 안 될 거라고 다 적자잖아요 지금. 네네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이게 바뀌어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 너무 종목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아까 이제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물어보셔서 저도 편한 마음에 네네네. 주의를 둘러보세요. 그럴 때. 참 이게 제가 쓰는 방식인데 제가 유튜브 같은 때 한참 나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나가서 욕을 많이 먹으면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쏠려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확신에 찬 자신 있을 때가 공교롭게도 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을 때 정말 그때가 전자 고점이었던 거 아시죠? 그때 뭐 욕을 거의 뭐 그렇죠. 바가지로. 예. 네. 근데 저도 그때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 제가 항상 미래를 정확히 알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확히 아는 건 없죠. 저도 항상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확률이 높았죠.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렇죠. 확률이 항상 높았다는 거죠. 그럴 때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를 바보로 타시면 그래 이런 거죠. 컵에 반이 차이냐 반밖에 안 남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 이렇게까지 많이 악화됐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더 악화될 게 남았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주변을 좀만 둘러보셔도 그 기준이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컵에 돌이 반이 있을 때 이게 증발되고 있는 절반인지 누가 따라주고 있는 절반인지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제가 확률이 높았다고 굉장히 오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지 없더라고요. 예? 여지 없이 네. 결국은 확률이 낮아 보이는 인과관계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들이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진짜 반도체는 인기가 없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큰일 나는 근데 분위기고 2차 전지도 막. 뭐 제가 이제 최근에 분위기 나니까 사실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네. 뭐 좋죠. 그쪽도 수출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뭐 그러니까 몇 년치를 땡겨왔냐 이 싸움이잖아요. 어쩔 때는 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또 뭐 주주 가치 때문에 은행주들 엄청 좋아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엔터 주식들도 상당히 네. 무형자산의 시대라고 난리 난 적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종목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네. 그랬을 때 선택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게 좀 밸류에 여백이 있는가. 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백은 커 보이지 않아요. 여백이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투자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영역에 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보유자들의 행복한 영역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이제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아까 잠깐 반도체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반도체를 계속 물어보시지? 왜냐면 인기 없다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간혹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급등, 반등 나와요. 예. 그리고 잊혀져요. 그게 몇 년째 이런 거죠. 지금 1년 반 이상.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게 계속 짧은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뭔가 대세 상승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중에서 뭐가 달라져야 할지 좀. 제가 오늘은 약간 이제 그림을 가져올까도 안 가져온 건 이유는 네네.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직관적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움직이려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좀 움직이죠. 그렇죠. 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뭐 중소형제는 움직이지만 대형제가 모두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와 가장 관련도 높은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 자료 보면 맨날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자료 보시면 어떤 거죠? 글로벌 유동성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항상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그려놓고서 반도체 그림을 그려놔요. 네네네. 뭐 이거는 어느 자료를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책에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네. 뭐죠? 그럼 글로벌 유동성.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런 글로벌 유동성 하면 사람들이 유동성이지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은 그 블룸버그 보면은 그 13개국의 합산 M2 증가율이 있어요. 네. 이게 마이너스 증가율이 아까 증가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 10월에 바닥을 쳤거든요. 그 뒤로는 마이너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증가가 아니라 그 감소 속도가 줄면서 증가율은 돌아서는 거죠.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은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마이너스 때에서.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 왜 반도체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냐?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형 투자 전략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돌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섰고요. 수출 증가율이 돌았으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 매출이 개선됐고요. 네. 기업 매출이 개선되면 결국 기업 실적이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익도 돌아섰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출발점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럼 이 말씀 드리면 이제 반론이 여기서 나오죠. 미국이 연준이 저러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늘어나? 그렇죠. 긴축한다는데. 그럼 첫 번째는 네. 글로벌 유동성이 작년 10월부터 돌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추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늘어? 연준이 이러는데 이건 추상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고 네. 작년 10월부터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냐? 중국이 풀었거든요. 구성을 보면 중국이 매우 비중이 높고요. 네. 최근에 어찌 됐던 간에 뭐 연준의 대차 대표에서도 돈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님도 이제 유동성 하면 그럼 외국인들이 얼마 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동성이 결국 수요예요, 수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 반도체는 수요가 결국은 돌아선다는 시그널을 잡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마 디램 가격도 당장은 좀 안 좋겠지만 돌아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측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이 돌았으면은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저는 수출이 돌았었는데 그러니까 선행부터 뭐가 먼저 움직이냐 순서면 유동성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 돌았쓴다는 거죠. 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출 대형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출이 돌았으면 대형주 그때 어떨까요?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SK나 이런 거 보면 과거 10년 동안 PBR 밴드 하단에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좋은 기업이
합리적, 싸다는 건 뭐지만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그쵸. 주가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돌았을지 안 돌았을지 모르는데 이랬을 때 돌아서는 총매제는 글로벌 유동성이 돌았으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언제쯤 사야 되냐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건 4, 5, 6월쯤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언제 돌아서는데 나는 그 돌아서기 직전에 사고 싶단 말이야. 약간 이런. 근데 4, 5, 6주에 사야겠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적자 규모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한 4월 15일 안에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확 빠질 수도 있지만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는데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빠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다 알고 있을 때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4월 15일이라 하면 1분기 실적이 그렇죠. 발표되는 1분기 즈음.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심지어 적자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때 부진한 실적 나왔을 때 주가가 부러질까요? 그러니까 실적 우리가 두려운 건 미래 변화예요. 이 탑다운 책이 별거 아니라 네네네. 그냥 그거를 어떻게 가늠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다 보니까 질문과 상관없이 지금 네네네. 원래 질문과 상관없이 가는 건데 네. 반도체 얘기하시니까 반도체 그럼 당연하게 어떤 사람은 바텀업 넣은 방식은 이거겠죠. 아, 반도체 재고 언제 다 털리면 그거 확인하고 사야지. 네. 그거 안 돼. 이러면 다 늦었잖아요. 예. 주가는 또 먼저 갈 수 있으니.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죠. 네.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게 얼마나 더 나빠질지를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막연하게 반도체 기업의 흐름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을 보면서 유동성 있게 돌아섰으니 이해 가시나요? 네네네. 선행 지표로서. 그렇죠. 예.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도 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이랬을 때 자꾸만 반도체 ASP가 언제 돌아서냐 이걸 계산할 시간에 예. 글로벌 유동성을 읽으면서 그래 여기가 돌아서고 있다면 이게 결국 이번 1분기가 저점 아닐까? 그럼 여기서 뭐가 반도체가 저점이 나오면 우리나라 수출 저점은 언제일까요? 비슷한 시점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말하다 보니까 막 제가 이제 이렇게 책 소개를 하기보다 이렇게 와서 설명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이걸 이해하고 뭐 단계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재고를 봐야 되고 디램 가격을 봐야 되고 뭐 고정 가격 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선행하는 그렇죠. 매크로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그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배터리가 좋죠. 뭐 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미래니까. 근데 레벨이 비싸있을 땐 조심하자.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비싼 레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10만 년제 외칠 때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10배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밸류를 보면서 보는 거고 뭐 자동차도 좀 싸고 뭐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싼 걸 갖고 있어야 어떤 시장의 매크로가 또 급변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해지면서 또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쫓아가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걸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만 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어떤 분은 이럴 때 변동성 장세에서 중소형주 단타 치는 게 수익률은 제일 좋죠.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아까 말했지만 한국 증시에서 한국형 투자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예요. 경기가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국가니까. 근데 이걸 선행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면 작년 10월에 최소한 이게 저점을 쳤을 때는 그때부터는 너무 쫄면 안 된다는 거였죠. 저희가 그때부터 강하게 11월을 외치니까 올해 상고하고를 저희가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고하고. 네, 그랬죠 저희가. 뭐 크게 빠질 게 안 보이는 거죠 저 입장에서. 저번에 당황했던 건 있었죠. 왜냐하면 SVB 사태는 당황하는 이슈였어요. 그때 이제 저도 모여서 저는 뭐 다른 본부에 갔지만 뭐 시청자들 몇 명 모여서 이걸 좀 세태를 파악해봤을 때 뭐 이게 그렇게 금융위기적 성격이라고 보이진 않았고 일단 그렇게 본다면 뭐 중간에 출렁임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거는 큰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큰 흐름. 큰 흐름은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늘고 있고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오히려 글로벌하게 이런 금융 소위 약간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더 공급되는 것 같아요.